그러니까 제가 오. 불출마 이제 대선 경선 불출마하면서도 밝혔습니다만 그냥 예. 평다운으로라도 아하. 어떤 역할이 있더라도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예. 제 역할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. 그래서 이제 선대위에 뭐 결합을 하라고 하면 예. 그렇게 해서 어허. 열심히 뛰어야죠.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원이시고 민주당을 사랑하시니까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. 예를 들어서 윤여준 전 장관 뭐 상임선대위원장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직책을 받고 타이틀을 받고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하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. 네. 혼자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랑 그거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. 그렇죠. 선대위 합류. 공식 합류. 예를 들면 무슨 본부장 박용진, 무슨 위원장 박용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예, 아니 그런 거는 예. 지금 제안이 와서 예. 서로 의논 중이에요. 아. 근데 이제 내일 출범한다고 그래서 예. 이제 저 그동안 좀 그 고민을 정리한 거 예. 그리고 지난번 2월 달인가요? 그 이재명 대표하고 100분 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예.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본인은 중도 확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예. 박용진 의원이 표현했었던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예. 해보려고 한다. 그러면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 이거를 좀 맡아주라 이런 요청이 그때 있었거든요. 아, 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저도 원래 레프트 윙인데 예. 중원까지 진출하기도 하고 왼발 오른발 다 쓰는 정치를 통해서 득점을 올리자 이게 예. 제 생각인데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예.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 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.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선 되면 산토끼를 잡으러 갈 테니 중원으로 갈 테니 박용진 전 의원 당신은 남아서 집토끼를 좀 지켜주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. 보고 계시죠 경선 과정. 근데 가끔 봐요. 가끔요? 예.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할 것 같습니까? 아 저도 이게 그건 국민의힘이야, 3주째 그분이? 물어보는데 이거. 그분이 국민의힘이야? 예? 아니 저 국민의힘에서 자꾸 땡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. 나가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. 출마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? 안 되죠. 왜요? 제가 그 이분이 출마하는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봐요. 나쁜 일이야 나쁜 짓까지. 예, 나쁜 짓이요. 왜냐하면 그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많잖아요. 야.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내란과 뭐 계엄 탄핵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게 또 경제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. 그런 거 다 팽개치고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? 어허. 게다가 이분이 뭐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게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고 하는 예. 기조라고 하더라고요. 예. 이걸 잘 하라고 하는 게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 아니에요? 근데 뭐 예. 경제도 통합도 안심도 다 팽개치고 예. 자기가 이게 선수로 뛰겠다는 건데 예. 이게 말이에요. 그 야구로 치면 주심이 내가 좀 이따가 저 기아나 뭐 롯데에 저 선수로 뛰어야지 그러면 볼드 스트라이크로 잡아줄 거 아니에요. 네, 이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민주당이 어제 대선 경선 후보 경선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대선 체제에 국민의힘보다 먼저 들어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갔습니다.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다는 거죠? 네, 이재명 후보가 사실 2022년 대선 때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시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공식 후보로 등록하기 직전 정도였었고 이번에는 당 후보로 정식으로 선출되자마자 참배를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조금 더 보수층에 어필하는 그런 통합형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언급한 얘기 중에서 새로운 정치적 도화선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진보 진영이라든지 또 한편에서는 이 묘역 참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보수층에서도 이 묘역 참배의 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보수 쪽에서 계속 뭐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의식을 한 것 같은데 그 당 경선에서
득표율이 90%에 육박을 했단 말이죠. 민주당 경선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민주당 역사에서 역대 가장 강한 지도력을 행사한 정치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들 수가 있는데 그 김 전 대통령도 1997년 민주당 경선에서 77.53% 정도를 득표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,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57%가량 득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자신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 경선에서 50%를 겨우 넘는 득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90%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의 득표를 했고 9대0이라고 하는 90%대로 당선된다. 뭐 90%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압도적인 득표를 보여줬습니다. 네,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.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? 네, 현재 뭐 당내 경선도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고 여러 이제 여론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떤 점에서 견제가 들어올 것인가? 첫 번째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재판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도 관건이 되겠고 그리고 그 밖의 재판들도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 간의 어떤 토론에서 충분히 사법 리스크가 1차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우클릭 또 중도 보수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면서 이를테면 원전이라든지 세금 문제 여기서 좀 보수적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보다 소위 더 왼쪽에 있는 어떤 세력이 과거보다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어떤 진보 표심의 이탈이랄까 압력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우클릭 행보를 보수라고 스스로 여기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. 이 후보는 이승만, 박정희, 김영삼,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. 특히 보수 진영인 이승만,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과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도 찾았는데 통합을 강조하며 중도 보수로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또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. 민주당은 오는 30일쯤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인데 보수 책사로 불려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방침입니다. 이 후보는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방문해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경제성장, 기술 발전을 강조해온 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. 국가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민생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. 방문에 앞서 반도체 관련 공약도 발표했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여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%의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